하루 한 알 계란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 보셨나요? 계란을 먹고 관절통이 사라졌다는 사람들, 반대로 더 아파졌다는 사람들. 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이 영상에서는 첫째, 같은 계란인데 누군가는 좋아지고 누군가는 악화되는 이유. 둘째, 계란을 가장 효과적으로 먹는 시간과 조리법. 셋째, 실제 환자들이 증명한 계란의 효과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립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큰 힘이 됩니다. 1. 같은 계란, 누군가는 낫고 누군가는 악화된다. 같은 계란을 먹고도 어떤 사람은 관절통이 사라졌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통증이 심해졌다고 호소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답은 단순히 계란이라는 식품 자체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 계란을 어떻게 먹느냐, 그리고 먹는 사람의 몸 상태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사는 58세 김모 씨는 아침마다 계란을 2개씩 챙겨 먹었습니다. 건강을 생각해서였죠. 하지만 몇 주 지나지 않아 무릎 통증이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반면 대전의 61세 이 여사님은 같은 계란을 꾸준히 먹고 관절 통증이 줄었다며 병원 치료까지 중단했죠. 이 차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몸의 염증 반응입니다. 계란은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이지만 일부 사람에게는 알레르기성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 염증이 있는 사람이나 장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계란의 단백질을 잘 분해하지 못해 오히려 염증 반응을 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계란이라도 누군가는 약이 되고 누군가는 독이 되는 것이죠. 또한 조리 방법에 따라 흡수율과 체내 반응이 달라집니다. 생계란이나 완숙계란은 소화가 어려워 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반숙계란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꼽힙니다. 이처럼 계란을 어떻게 조리하느냐도 회복과 악화의 갈림길이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계란을 먹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관절이 묘하게 욱신거렸던 적 없으신가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몸이 계란을 잘 받아들이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같은 식품이라도 내 몸 상태와 먹는 방식에 따라 효과는 천차만별입니다. 계란을 건강하게 활용하려면 먼저 내 몸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섭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계란을 이 시간에 먹어야 효과가 2배. 계란을 언제 먹느냐에 따라 건강에 주는 영향은 놀라울 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 건강을 위해 계란을 드시려는 분들이라면 시간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적절한 시간에 섭취하면 영양 흡수율이 올라가고 관절 염증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를 간단히 해결하기 위해 계란을 선택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공복 후 1시간 이내입니다. 이때 우리 몸은 에너지를 가장 필요로 하며 흡수 기능도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계란의 단백질과 영양소가 온전히 체내로 흡수되어 관절을 구성하는 콜라겐 합성에도 도움을 주죠. 서울에 사는 55세 장 씨는 아침 공복에 계란을 꾸준히 먹으면서 관절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반면 늦은 밤 야식으로 계란을 먹는 습관이 있었던 49세 박 씨는 자고 나면 손가락이 붓고 관절이 뻣뻣해지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밤 늦게 먹은 단백질은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체내에 쌓인 염증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또한 밤에는 우리 몸의 회복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단백질 대사보다는 재생과 휴식을 중심으로 전환되기에 계란의 좋은 성분이 효과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기억하세요. 아침 공복 후 1시간 이내에 반숙 계란 1개, 이것이 관절 건강을 위한 황금 공식입니다. 특히 50대 이후라면 이 시간대의 식사는 하루 전체 건강 리듬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계란을 언제 드시나요? 혹시 습관처럼 아무 때나 드시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몸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먹는 시간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관절 건강에 커다란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3. 부추 하나로 흡수율이 3배 높아진다. 계란만으로도 충분할 거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의외의 조합 하나가 계란의 효과를 3배나 높여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부추입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 계란을 드신다면 꼭 함께 챙겨야 할 식재료가 바로 이 부추입니다. 부추는 우리 몸의 기혈순환을 돕고 따뜻한 성질로 체온을 높여주는 데 탁월합니다. 관절 통증의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혈액순환 불량과 냉기입니다. 이때 부추는 관절 주위의 미세혈관까지도 따뜻하게 해주며 염증 제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서울에 사는 60세방 여사님은 손가락 관절이 자주 붓고 저려 병원을 다녔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반숙 계란과 부추를 함께 먹는 식단을 시작한 후 몇 주 만에 손가락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부추 속에 알리신 성분과 계란의 비타민 D 단백질이 만나 항염작용을 극대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추는 계란의 철분과 비타민의 흡수를 촉진해주며 소화 흡수 속도 또한 향상시켜줍니다. 간단히 말하면 계란만 먹었을 때보다 부추와 함께 먹었을 때 우리 몸은 더 많은 영양을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방법도 간단합니다. 부추를 가볍게 데쳐 반숙 계란과 함께 곁들이거나 부추전 속에 반숙 노른자를 곁들여 먹는 식으로 구성하면 되죠. 식사 한 끼가 건강한 보약이 됩니다. 혹시 계란을 늘 같은 방식으로만 드시진 않았나요? 작은 변화 하나가 건강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을지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계란과 부추의 만남은 단순한 식단을 넘어 관절 건강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4. 우유와 함께 먹어야 뼈까지 튼튼해진다. 계란은 관절에 좋다고 알려졌지만 사실 그 효과를 완성시키기 위해 꼭 함께 먹어야 할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우유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관절 건강은 단순히 연골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반이 되는 뼈의 건강까지 연결되어 있기에 이 조합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유에는 칼슘이 풍부하고 계란에는 비타민 D가 들어있어 칼슘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두 가지를 따로 먹는 것보다 함께 먹었을 때 효과가 배가 된다는 겁니다. 뼈는 칼슘만 있어선 튼튼해지지 않고 흡수를 도와줄 비타민 D가 필수입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52세 정모 씨는 관절이 자주 시리고 걷는 게 불편하다는 이유로 병원을 자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약을 복용하면서도 회복이 더딘 편이었죠. 그러다 누군가의 권유로 아침에 반숙 계란 1개와 따뜻한 우유 1잔을 함께 섭취하기 시작했는데 몇 달 후부터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또한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 카제인은 계란의 단백질과 결합되어 장에서 천천히 소화되며 지속적인 에너지와 영양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무릎과 허리 같은 체중을 지탱하는 관절에 매우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유의 온도입니다. 차가운 우유는 몸을 차게 만들어 관절에 좋지 않으니 미지근하게 데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이라면 무유당 우유나 아몬드 밀크 등 대체 음료를 활용할 수도 있죠. 계란은 연골 회복, 우유는 뼈 강화. 이 둘을 함께하면 관절 건강을 위한 맞춤형 콤비가 완성됩니다. 식사 후 또는 간단한 아침 식사로 여러분도 바로 실천해 보세요. 복잡한 영양제 없이도 관절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5. 계란은 반드시 반숙, 완숙은 오히려 독. 계란을 어떻게 조리해서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완숙을 선호하시죠. 특히 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단하게 익혀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절 건강을 위해 계란을 드신다면 반숙이 정답입니다. 완숙은 오히려 우리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완숙 계란은 소화 시간이 길고 단백질이 열에 의해 단단하게 변성되면서 체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반면 반숙 계란은 단백질 변성이 적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살아있어 관절을 구성하는 연골세포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비타민 D와 비오틴, 콜린 같은 성분은 열에 취약하기 때문에 반숙으로 섭취해야 제대로 흡수됩니다. 경기도의 59세 이 여사님은 오랫동안 아침마다 완숙 계란을 먹어왔지만 관절 통증 개선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주변의 조언을 듣고 반숙 계란으로 바꾼 지 한 달 만에 무릎 통증이 줄고 움직임이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단순한 조리 방식의 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또한 완숙은 위장에도 부담이 됩니다.
단단하게 익힌 흰자 부분은 위산과 함께 소화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장내가스 생성이나 복부 팽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예민한 중장년층에게는 피로를 더할 뿐이죠. 반숙을 만들 땐 끓는 물에 6에서 7분 정도 삶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흰자는 익고 노른자는 약간 흐르는 상태가 이상적이죠. 너무 익히지 않고 너무 날 것도 아닌 상태. 이게 바로 건강을 위한 최적의 조리법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익힌 계란이 더 안전하다는 생각에 무조건 완숙을 고집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건강은 섬세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단순한 조리법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관절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꼭 기억해 주세요. 6. 노른자 버리면 손해, 비타민 D의 핵심 공급원. 계란을 드실 때 혹시 노른자를 버리시진 않으시나요? 콜레스테롤 걱정에 노른자를 피해 흰자만 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관절 건강을 위해 계란을 먹는다면 노른자를 절대 버려선 안 됩니다. 그 속에 관절 회복에 꼭 필요한 핵심 영양소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분이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면역 기능을 조절해 관절 염증을 줄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계란 전체에서 이 비타민 D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 바로 노른자입니다. 흰자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죠. 서울의 48세 김 씨는 건강을 위해 매일 흰자만 챙겨 먹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무릎이 시큰거리고 몸이 쉽게 피곤해졌다고 말합니다. 검진 결과 비타민 D 수치가 부족했죠. 이후 노른자까지 함께 챙기기 시작한 뒤 관절 통증이 완화되었고 체력도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노른자에는 또한 콜린, 루테인, 오메가3 같은 항염 성분도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관절의 염증을 낮추고 연골 세포를 보호해 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천연식품으로 섭취하는 영양소는 우리 몸에 가장 부담 없이 흡수됩니다. 물론 과거에는 콜레스테롤 문제로 인해 노른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계란 섭취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차가 크며 대부분의 건강한 중장년층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혹시 건강을 위해 오히려 건강한 부분을 버리고 계셨던 건 아닐까요? 노른자는 계란의 핵심입니다. 그 안에 담긴 영양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관절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7. 이런 때는 계란 먹지 마세요. 술감기 식후. 계란은 건강식의 대표 주자로 꼽히지만 언제 먹느냐에 따라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특정한 상황에서는 계란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 계란을 드시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술을 마신 직후입니다. 술은 간의 해독 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리는데 이때 단백질 함량이 높은 계란을 먹으면 간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간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계란의 단백질이 소화되지 않고 독성 물질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장년층의 간은 젊을 때보다 회복이 느리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 감기나 몸살처럼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계란은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식품 중 하나로 면역력이 낮아졌을 때 섭취하면 오히려 염증 반응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감기약과 함께 섭취하면 소화장애나 속쓰림이 유발되기도 하죠. 몸이 약할 땐 계란도 잠시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식사 직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 디저트처럼 반숙 계란을 하나 더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미 포만감이 높은 상태에서 단백질이 추가되면 소화 과정이 길어지고 가스와 복부 팽만, 더부룩함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북에 사는 62세 윤 씨는 저녁마다 술안주로 계란찜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관절통이 심해지고 피로감이 누적되어 병원을 찾았죠. 의사의 권유로 음주 후 계란 섭취를 중단한 뒤 상태가 확연히 호전되었습니다. 음식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란이라도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 상태와 시간대를 체크한 후 가장 알맞은 타이밍에 드셔야 그 진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8.
계란 하루 2개 넘으면 독이 됩니다. 계란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적당히가 중요합니다. 하루에 몇 개까지 먹는 것이 좋을까요?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중장년층의 경우 하루 1개에서 2개가 적당하다고 권장합니다. 그 이상을 매일같이 섭취하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단백질 과다 섭취가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계란 하나에는 약 6에서 7g이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 3개 이상을 꾸준히 먹게 되면 우리 몸은 과도한 단백질을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노폐물도 많이 발생하죠. 부산에 사는 51세 조 씨는 건강식이라는 이유로 하루에 계란 4개에서 5개를 섭취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지만 몇 달 후부터 피로감이 심해지고 관절이 뻣뻣해졌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간 수치가 높아져 있었고 담당 의사는 계란 과다 섭취를 지적했습니다. 둘째, 계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계란 섭취가 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이미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 등 순환계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과다 섭취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체내 조절 능력이 떨어지므로 더욱 주의해야 하죠. 셋째, 비타민과 미네랄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계란만 지나치게 섭취하면 다른 영양소 섭취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영양 불균형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식품을 통해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계란은 분명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하루 2개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균형 잡힌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여러분의 하루 계란 섭취량 혹시 너무 많진 않으신가요? 건강을 위한 선택 한 끗 차이에서 갈립니다. 9. 실제 환자들의 변화 사례 효과는 얼마나? 이론보다 더 강한 건 실제 변화입니다. 계란을 활용한 관절 통증 관리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단순히 건강식으로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직접 경험한 중장년층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 진짜 효과를 확인해 보려 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53세 김 여사님은 2년 전부터 무릎 관절염으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었습니다. 물리치료와 약을 병행했지만 통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우연히 방송을 통해 계란 반숙과 따뜻한 우유를 함께 먹는 습관이 관절 회복에 좋다는 정보를 접하고 매일 아침 공복에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난 후 김 여사님은 계단을 오를 때의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고 현재는 가벼운 산책도 가능할 만큼 회복됐습니다. 부산의 60세 정 씨는 손가락 마디가 자주 붓고 아픈 증상에 시달렸습니다. 병원에서는 류마티스 초기 가능성을 이야기했지만 그는 식습관부터 점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반숙 계란과 부추, 미지근한 우유를 함께 섭취하는 식단으로 바꾸었고 특히 계란은 하루 2개를 넘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했죠. 3달 후 손가락의 붓기가 줄고 통증도 상당히 가라앉았습니다. 이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계란만으로 모든 관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염증 완화와 면역 조절,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영양 성분이 계란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가 규칙적인 노년층은 무릎 통증 호소 비율이 평균 18%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계란처럼 소화 흡수율이 높은 단백질 식품은 더욱 효과적이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계란을 그저 흔한 식재료로만 여기셨다면 이들의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음식이 건강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10. 계란으로 통증 잡는 5단계 실천법 정리. 지금까지 계란의 효능과 활용법에 대해 살펴봤지만 실제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관절 통증을 줄이기 위해 계란을 활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5단계 실천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 단계씩 따라가며 실천해 보세요. 1단계 아침 공복에 반숙 계란 1개.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반숙 계란을 섭취하세요. 이때 위가 깨어나면서 흡수율이 가장 높아지므로
계란 속 단백질과 비타민 D가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에 따뜻한 물 한 잔도 함께하면 더욱 좋습니다. 2단계 노른자까지 꼭 먹기. 노른자에는 비타민 D, 콜린, 루테인 등 관절 회복에 필요한 성분이 다량 들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걱정은 잠시 접어두시고 하루 1개에서 2개의 범위 안에서 노른자까지 꼭 챙기세요. 3단계 부추나 우유와 함께 섭취. 계란만 단독으로 먹기보다 부추나 따뜻한 우유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부추는 혈액순환을 돕고 우유는 칼슘을 보충하며 비타민 D의 흡수를 높여주죠. 식단 구성은 단순하지만 과학적입니다. 4단계 회복기에는 매일, 그 이후엔 주 3에서 4회, 통증이 심한 회복기에는 매일 계란을 섭취하되 관절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주 3에서 4회로 조절하세요.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오히려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꾸준하지만 적당하게가 핵심입니다. 5단계 특정 시간대와 상황 피하기. 술 마신 후, 감기 상태, 포만감 높은 식사 직후에는 계란 섭취를 피하세요. 이때는 오히려 소화장애와 염증 반응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 상태와 적절한 타이밍이 계란의 효능을 끌어올립니다. 이 5단계를 매일의 습관으로 만들면 관절 건강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약이나 보충제가 없어도 일상 속 작은 변화가 통증 없는 삶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이고 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관절 통증은 단지 나이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 보셨듯 계란이라는 작은 식재료 하나가 통증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계란 한 알로 시작된 변화는 누군가에게는 수술을 미루게 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계단을 오를 수 있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계란을 어떻게 먹느냐였습니다. 반숙으로 노른자까지 적절한 시간에 몸 상태에 맞게. 이 단순한 실천이 관절 건강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 작은 선택의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쌓일 때 우리는 비로소 통증 없는 삶을 만날 수 있습니다. 수술이나 약물보다 먼저 우리 식탁 위의 지혜를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의견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